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1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바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뭐 벌써 문자 신청도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할로마크 맞췄다고 이제서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가 문의가 왔어요. 뭐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 뭐 열심히 해서 또 적중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거 같아요.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타 역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라는 게 인생살이와 비슷해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쩔 땐만 그냥 미친 듯이 맞히고, 어쩔 땐만 그냥 맨날 1, 3착, 2, 3착으로 깨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경마인데, 못할 때는 그냥 뭐 딴 데 가서 딴 분 거 좀 듣고, 또 잘할 때 강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래야지 돈 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못할 때 그렇게 광고를 세게 안 해요. 왜? 아니, 못하는 거 뭐 광고할 일 있냐고. 내가 못하는데. 근데 잘할 때는요, 광고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쉽더라고, 저한테. 아니, 내가 뭐 공평한 거지. 내가 못했을 때 광고 안 했고 잘했으니까 광고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 광고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5주 연속 계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타의 성적이야 뭐 주중에 월요일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데 뭐 거짓 하나 없이 구글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문자 원본을 그대로 갖다 복사를 해서 하나 숨김없이 올려놓은 거고요. 문자와 음성 똑같습니다. 뭐 아예 음성하고 끝나고서 문자 보내는데 그걸 틀리게 하면 그건 우리 흔한 얘기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똑같아요. 마번도 절대 안 바꿔. 우리는 말이 취소가 돼도 안 바꿔. 나머지 말을 갖고 하십시오. 왜?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주잖아, 창고에서 뛰기 전에 하면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 이 팬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다 세게 더 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저는 항상 하고 있다는 점. 5주 연속 대승을 했고요. 메인 승부처, UCC 메인 승부처와 또 이 단통 적중이 매주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지난주에 승부처를 7개를 맞췄고요. 단통을 12개를 맞췄어요. 물론 승부처하고 단통하고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승부처도 지난주에 또 맞춰드렸고, 또 한 2주 전에는 메인 승부처 부산, 서울, 제주를 3곡 통일을 했고요. 뭐 요즘 뭐 나가는 게 뭐 그냥 거의 대가리예요, 대가리. 무조건 충마, 강타. 뭐 이 정도니 뭐 제가 광고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여세를 못 대면 올 연말까지는 그냥 탄탄대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주 올 연말을 좀 따뜻하게 좀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잘 될 때, 두드리라고 잘 될 때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녹아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아난다. 오래간만에 쓰는 용어인데요. 자, 한번 녹아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한번 몰아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고요.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통령배가 있죠. 부산 개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명이나 성곤이 이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부산경마 쪽은 조금 밋밋할 것 같고요. 이 서울 쪽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개수들이 오면 항상 좀 터지죠. 이번 주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경마 자체는 중배당이 주류를 이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경마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지어요, 경마가. 이렇게 안 하고 에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는 없어. 저는 그렇게는 안 해. 왜? 깨질 때 깨지더라도 전 그렇게는 안 해요. 성격상 그런 거 못 해요. 그냥 갖다 들이대는 성격이야. 그냥 배팅을 해도 들이대고 예상을 해도 들이대는 성격이야. 그래야 먹을 때 많이 먹죠. 이게 근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배팅도 근성이에요. 내가 이기겠다는 근성을 갖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모여서 이기는 거고, 아유, 뭐, 강타가 맞히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저도 못 맞히고 여러분도 못 맞춰. 그냥 기를 모아서, 그래, 강타야, 한번 가보자. 죽던 살던. 그래, 무조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해줘야지 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은근히 어려워. 아, 초장부터 아주 그냥 흰머리 다 나와. 그러니까 축이 없다. 축이 없다. 그냥 아사리판이다. 그냥 니네 멋대로 들어와라. 이런 경주니까 1경주부터.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합니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1번 아우토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이런 패턴이 승부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러질 때까지는 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이 선두권이 이렇게 센 편성이 없어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다. 선행마 없어요. 선행마 없다. 그러면 당연히 느린 편성이죠. 느린 편성이면 당연히 추임마들이 오죠. 그러면 이런 공식이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그럼 이렇게 공식이 됐으면 1번 아우토반은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선추임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다. 연속 상승에 따른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있어도 근간에 상승세가 워낙에 세니까 가져가자. 2번 평천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불안합니다. 왜? 지난번 경주 때 1000m에서 선행을 가서 느린 경주 만나서 갔는데 이번엔 1300이야. 1300을 거리가 늘어났어. 안 될 것 같아요. 2번 평천은 좀 힘들어 보이고요. 패항수도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스트롱도 조금 밋밋해 보이고요. 엑셀런트 가드. 야,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승부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이거를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가도 짧을 것 같아. 2%가. 2% 부족. 왜? 직전 경주 때나 근간 두 번의 경주가 워낙에 능력을 많이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행력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5번 엑셀런트가는 맥시멈 받치기다. 그러니까 최고로 맞아야 받치기. 왜? 승부 의지 있으니까. 승부기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받치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새하늘이. 6번 새하늘이. 이거는요, 아베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별로 한 게 없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어요. 왜? 연속 하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적으로 힘의 비축을 하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추인력 모두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얘는 가져가는 마필이야. 만약에 얘를 축마로 놓고 붙여서 얘랑 다른 말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배당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 6번 새하늘이는 여기서 보병이긴 합니다만 이 기수가 아베로 바뀌었고 또 연속 강항에 따른 힘의 비축을 안고 있고 기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면 배당이 삼삼할 것 같아요. 전 이거 갖고 할 거예요. 7번 흥룡전설. 요즘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완시기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승부가 걸리면은 거의 뭐 때리고 그런 현상인데 요 마필은요 아무래도 이제 연속 상승에 따른 좀 하강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 언급했던 1번 아우토반, 엑셀런트 가드, 새하늘이, 흥룡전설 요 정도가 입상 가능권 전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축마를 6으로 갈 겁니다. 6번 새하늘이를 축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쫙 보면은 여기서 7번이 제일 나아 보이네. 6번, 7번 쪽으로 승부를 하고 6 놓고 1번, 5번 이렇게 1경주를 6이 들어와서 이렇게 붙이던 어떻게 붙이던 간에 중배당이에요. 그러니까 1경주는 중배당이 터진다. 그러니까 1경주에 보이는 깜빡이 까가지고 죽지 마시고요. 가볍게 주로사항도 살필 겸 중배당에다 가볍게 놓고 커피 한 잔을 탁 먹으면서 야 열심히 뛰어봐. 오늘 선행마가 좋네. 아 그래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그래 오늘 국기도 한번 보는 거야. 시상식의 국기 어디로 바람이 부나. 야 이건 맞바람이네 등바람이네. 이게 풍향이나 풍속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주행에. 이게 바로 주로 빠르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함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얼레벌레 하는 것 같지만 저 과학적인 경마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기를 왜 봐? 바람이 맞바람이냐? 맞바람을 쳐. 선행마가 불리하잖아. 그러면 뒷바람이 불어. 선행마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앞으로 착착착착 가는 거야. 이런 기본이잖아. 기본인데 기본을 무시하잖아요. 왜 주로에 나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런 현상을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현장이 좋은 거라고. 그런 걸 아셔야 돼. 현장에 A시장에 가서 뭐해? 예시장에서 뭐 바람 보여?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야. 뭐 고추 쓴 거 볼 거야? 그 고추 쓰면 어떡할 거야? 뭐 그거 뭐가 그게 그 대수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경마를 하는지, 내가 왜 주로에 있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왜 그런지 알아야 돼. 토요제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오늘 강타의 첫 번째 토요경마 중고배당 승부처입니다. 강철비마를 축으로 놓고 인기 1위로 팔린 만점 비율을 빼가지고 115배를 못 맞힌 전문가가 한 명 있어. 그 사람 성이 강씨요. 강타예요. 완전히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 참 강철비마가 축이었어 그때. 근데 만점 비율이 인기 1위인데 뭔 통빼짱이라고 그걸 빼버렸어. 못 맞췄어. 와 돌아버리는 거지. 완전히 막 그냥 여기다 받고 그냥 아주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가 있어요. 우리 같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여기는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보시면 이게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안 터지면 이상하지 이게. 어떻게 여기 축마가 있냐고. 뭐 축마가 뭐야. 눈부신 발전 터프랜드 이런 거 개똥말들이잖아. 그 여기서 뭐가 오느냐. 여러분들이 요걸 콕콕이 생각을 하고 뭐 요것저것 파악을 해가지고 딱 눈에 띄면 뭐 있어. 숨도 쉬지 마라. 일경주 가볍게 해서 중배당 맞춰. 아베가 잘 탔어. 아유 그래 국 끓여 먹어. 일경주에 먹은 거 여기다 싹 박어. 싹 박아가지고 중고배당에 딱 먹어. 어메 따끈따끈. 그러고서 먹은 거 속종에 딱 넣고 난 이건 집에 가져갈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가져온 거 갖고 죽던 살던 씩씩하게 붙어. 자 다 붙어. 이러면 이겨. 왜?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다 덤벼니까. 그런데 이게 뭐 그게 이렇게 승부기가 없으면은 한 5만 원 먹어가지고 야 3만 원 넣어놓고 2만 원 갖고 해. 새 가슴 안 돼. 이경주 토요제인 중고배당 승부처. 여기서 되던 안 되던 들이대서 오전장에 상황을 낸다. 아니면 쪼꾸민다. 뭐 이렇게지 이거 상황. 좋은 얘기예요. 상황이 나야 돼. 앰뷸런스 기절 한방. 야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쓰던 얘기인데 요즘은 애가 커서 잘 안 써요. 창피해서. 예, 어쨌든 이 경주에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성장마 경주는 강타가 제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멋진 중배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로 갑니다. 이런 경주 좀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2번 마천루입니다. 마천루는 옛날에 이런 말은 36조 김양선 마방에서 이런 이 얘기를 많이 썼어. 뭐 봉암사 무슨 뭐 아천루 이런 거 옛날에 김양선 조교사님이 많이 쓰던 얘기인데 10만원 뭐 별별 일 없고요. 편성 자체가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1번 레이스 비전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끝까지 버틴 게 수 있냐. 다들 뭐 추임력도 별별 일 없는 가운데 추임력도 하나 세 보이는 놈이 있죠. 2번 마천루. 얘는 이번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인정을 하느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거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 데뷔전이고 2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취력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뭐라 그랬어? 파워감이 보강이 됐다고 얘기했죠. 힘이 찼다. 힘이 찼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대부분은 선행력을 끌어내면 추임력이 하강하는 X그래프를 그려준다고. 그러면 일직선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 경주력과 선행력과 추임력이 같이 커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린애가 이렇게 뛰면은 이게 장제근이지. 이건 장제근이니까 얘는 힘이 찬 거지. 다리통에. 그러면 또 아프면 이런 애들은 벌써 뛰는 게 폼도 칼루이스처럼 주먹을 쥐고 안 뛰어. 이런 애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안 뛰어. 이러고 뛴다고 이러고. 야, 그러면
음이 칼루이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번 마천루는 이 편성에선 충마다. 웬만하면 오세요. 장추열 선생님, 웬만하면 오세요. 4번 거뜬이. 이름이 좋네. 거뜬이 온다. 얘는요, 출전마들 대부분이 선행마가 그렇게 빠른 말이 없죠. 이 편성은. 그런데 선행마가 없는데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렇게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성장마 경주니까 이런 말들이 없는데 그나마도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놈이 바로 4번 거뜬이에요. 그러면 선행마도 없는 느린 편성인데 취임마들도 뒤에서 올라올 놈이 없어. 근데 거리는 1000m야. 그러면 4번 거뜬이는 오겠어요? 못 오겠어? 온다. 온다. 이렇게. 그럼 2번, 3번 단통이요? 단통이에요. 단통이요? 단통이에요. 그럼 이거 누굴 맞춰요? 한 놈은 맞히고 가야지. 왜? 어떤 놈이 또 갑자기 그냥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 아니, 저 새끼가 어떻게 선행을 가지? 언제, 그동안 뭐 했어? 아유, 주무셨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맞히고. 8번 미라클 댄서네요. 이게 요 정도지. 나머지 말들은 안 돼요. 미라클 댄스는 이제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줬으니까 요놈까지는 간다. 2번, 3번 단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놓고 2사를 맞히시던 그런 경주. 아니, 3경주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히기만 하면 되는 경주. 그러니까 이런데 의미를 둘 필요, 배당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나는 이게, 야, 강타야, 오전장에 이게 단통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다 들이댈래. 들이대면 또, 이 경마가,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 왜 내가 배팅하면 안 들어오지? 내가 그냥 쉬면은 맨날 대끼리가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인생살이가 그래. 내가 사업을 하면 뭐가 꼭 생기고, 다리가, 내가 압구정동에다 다 했는데, 다리가 끊어져서 못 오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생겨서 계피를 보는 게 인생살이잖아. 그냥 경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무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단박을 잘 안 날려요. 단박 날리면요, 할아버지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 개, 이렇게 막 구멍수가 많으면, 야, 나 이런 애 싫어. 아유, 보이지도 않아. 이러다가 단방. 이러면은, 이건 사. 10만원을 슬쩍 사. 5만원, 6만원 드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용돈 일주일 사시고. 그랬다고. 조카들 사주고. 그게 안 들어오면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 그냥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니게 하시는, 아주 죄인이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려고. 에휴, 그래서 한동안 제가 단방이라는 걸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아픈 사연입니다. 자, 일단 제주 1경주. 이 한라 4등급의 성장마간의 일전이고 1000m 경주로 펼쳐진 경주이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이 부족한 마필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1번 치우가문. 기병석 기수가 타고 있네. 일단 기복이 좀 심하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기본 사이즈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지점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을 보여주면 1번 치우가면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될 수가 있다. 왜? 마체가 일단 큰 마필이고 최고 기장이 최고가 뭐야? 등 높이죠. 다리와 이 등까지의 높이 최고라고 그러죠. 최고의 높이. 최장은 기르기. 제주 경마는 이게 제한이 있잖아. 근데 이게 아까 그 말은 좀 그런데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봐야 되죠. 자, 다음은 이제 3번 성읍명장. 항태선이가 벌써 부산에서 최고의 승수를 보여주려고 그러네요. 63승을 따았으니까 상당합니다. 이 마필은 이제 선행력은 부족한데 취임력은 양호하다. 그리고 또 데뷔 3번의 경주에서 선취임력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도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태선이가 기승을 했다면 3번 성읍명장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거리가 1000m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1000m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주 산마는 이 부중에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 다리가 짧고 이게 체장이 짧으니까 땅땅한 사람이니까 등짐에 멀쩡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리가 짧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력에는 문제를 보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그건 있죠. 근데 3번은 패턴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4번 별빛 소녀. 김한철 마방은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 그냥 뭔 말이 그냥 가려고 그러지. 바람이 해오리가 불어. 그러고서도 못 들어오고 어쩔 땐 또 홀라당 들어오고. 어쨌든 이 배당판에 바람을 부는 마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선추입력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또 선추입 동반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4번 별빛 소녀도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입니다. 1000m에 첫 도전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요 두 마필이 1000m에 첫 도전을 하는 거야. 첫 도전. 그러니까 요 마필들 중에서는 한 놈은 올 가능성이 있고 둘이 또 같이 들어오면 배당이죠. 5번 얼룩소녀. 얘도 마찬가지예요. 5번 얼룩소녀. 얘도 이 별빛소녀하고는 똑같아요. 소녀 시리즈래요. 소녀 시리즈죠. 얘도 이렇게 똑같은 1000m에 첫 도전하고 있지만 선취인력 모두 동반상승. 그러니까 요 세 마리가 실질적으로 거리 경험이 없어도 외관상으로는 제일 세고 실질적으로 이 편성에서 가장 센 놈은 8번 아라전설인데 이 8번 아라전설이 12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그랬을 때 이 8번 아라전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얘를 축으로 가져갈 거냐. 12주 만에 출전하는 공백 휴양마인데 얘를 축으로 가져가. 얘가 능력마예요. 이 편성에선. 능력으로는 대가리다. 대가리. 그런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냐. 치유감을 안 본다고 치면은 왜? 1000m에 뛰니까 얘를 보느냐 얘를 보느냐인데 야 이게 이제 조금 깝깝한 상황이에요. 김정일 기사 같아 하는데 저는요 이 편성에서 8번 아라전설이 그래도 좀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8번 아라전설을 그래도 공백은 갖고 있어도 가져가고 현장을 봐야 되겠죠. 이걸.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센 놈은 요런 말들이 세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서 한 마리를 빼내고 가져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긴데 성운 명장도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8번, 4번 단통에 여기에 5 놓고 48. 요렇게 까시던지 아니면 8 놓고 하시던지 요 부분은 사실 현장을 안 본 상태에서 지금을 결론을 지닌다는 게 뭐하다. 요 마필들 위주해서 여기서 하나 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휴양마도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죠. 토요제 4경주. 토요제 4경주다. 여기서는 일단 신마들이 좀 끼어있는데 3번 동서대류. 이 마필이 이 편성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동서대륙은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선행력은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종반 탄력이 부족한 모습이고 지난주 경주 때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선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병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동서대륙은 축이다. 축마 인정해라. 그럼 후착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마 중에서 되는 말이 누가 있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럭키디바라는 마필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그렇고요. 47조 터치 마운틴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8번 터치 마운틴. 터치 마운틴. 신마 중에서 얘를 보고 싶어. 신마. 이 마필은요. 초반에 무디게 출발을 하며 중음이 전개를 합니다. 직선에 잡아들어 채찍을 서너 대 때리고 추진하며 비교적 양호한 발걸음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마체 자체도 당당합니다. 상당히 마체가 괜찮고요. 체중이 546kg니까 당당한 마체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또 앞말이에요. 앞말이고 8,7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8,700만원에 앞말에 540kg대. 야, 이건 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흑인 같은 여자 있잖아요. 큰 여자. 그 힘센 여자.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람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힘이 세니까 뭐 안 보면 안 되죠. 파이번 터치 마운틴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냥 무시하지 마라. 썩어도 돼지다. 준치다가 아니라 돼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9번 장미 언덕. 9번 장미 언덕이라는 마필도 괜찮은 놈이에요. 이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뷔전을 치르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행검사 자체를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출전을 하는 마필들이 바로 데뷔전에서 때리기가 어려운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종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우승을 했다. 그러면 제가 1, 2전 때, 그냥 데뷔전이나 2전 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뭘 보여줬어? 추임력이 우수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추임력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편성에서 선행마들이 꼴이 나는 그림이냐. 3번 동서대륙과 4번 프로첼라가 빠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서대륙은 간다고 보고요. 그러면 프로첼라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9번 장미 언덕은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동방신화입니다. 5번 동방신화. 5번 동방신화라는 마필도 사실상 이제 데뷔전 시 보면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데 얘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이즈상으로 이 세 놈이 제일 세.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여준 능력은 3구죠. 이게 단통인데 8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흑인이라고. 아주 체구도 크고 540kg대에 8,700만원에 안발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얘가 왠지 계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9를 8로 바꿔. 그 다음에 9 놓고 38. 이렇게 까야 돼. 요게 잠재력 보유. 8 터치 마운틴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말필 자체가 미국산 말인데 엄청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8번 터치 마운틴을 끼워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가 이렇게 알고 보면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보면 쉽죠. 다 맞힐 것 같지 강타가. 근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잘 맞힐 것 같으면 제가 빌딩 짓고 그냥 가만히 살죠. 그게 아니거든. 제주교차 이경주로 모십니다. 이거는 UCC 메인 승부처다. 지난주에 UCC 메인 승부처 못 맞췄어요. 그냥 추천 경주 맞췄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3주 연속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 어떻게 했어요? 적중했다. 3주 연속. 1, 2주는 누구나 맞출 수 있어. 3주 연속 맞출 수 있어. 못 맞춰. 왜? 어려우니까. 제주교차 이경주 강타 UCC 메인 승부처.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고만하고 매번 같이 뛴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누가 승부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서 한번 강타가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교차 이경주 한번 멋지게 UCC 메인 승부처로 붙어본다. 사실상 이 UCC 메인 승부처 같은 거 한번 제대로 붙어가지고 한번 멋지게 상황을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토요제 5경주인데 5경주 건너뛰겠습니다. 신마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고 또 뭐 코너스톤 이런 마필도 좋은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신마들과 요게 기존 말 딱 3마리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신마들이 완벽하게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뛰어 넘어가고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신마들은 사실 제가 다 보고 와야 되는데 말을 자신있게 못하겠어. 다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썰은 까겠지만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니까. 자, 일단 이 편성은 굉장히 혼전이에요.
혼전. 그리고 맞히기가 쉽지가 않아. 1번. 신천신비. 정한모마주의 마필이겠죠. 당연히 신천자 들어가니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를 걸보여주며 12비축을 안고 있고 특히나 취임력이 발군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편성에서 만약에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1번 신천신비도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다. 자, 2번 한색이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메인 승부처에서 거가도로에 한 방으로 때려들였던 막건입니다. 이번에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번에 안 된다. 잘라라 잘라. 2번 한색이는 자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고 싶습니다. 3번 대문호.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의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고원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또 당일 배당판에 인기만으로 팔리는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가 편성이 대상경주급이야. 편성은 대상경주급이기 때문에 사이즈상 안 되는 거야. 사이즈. 근데 당일 배당판엔 인기만이야.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요. 인기만데 뭐야? 안 돼. 3번 안 돼. 나 잘라.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잘라버려라. 4번 백록비천. 얘는 여기서 단독 선행이잖아요. 단독 선행인데 선행을 가서 맨날 꼬꾸라져.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뭐 수사대 뭐 신천신비 이런 놈이 있는데 거가대로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직전 조정을 거쳤고 추임력을 스무스하게 끌어내고 있는데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백록비청은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5번 제일승자 안 됩니다. 이 편성은 1군 한라 1군의 상위급 편성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보고 싶어요. 거가대로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있어요. 거가대로 지난번에 한색이한테 지긴 했지만 거가대로가 한색이보단 센 말입니다. 지난번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거가대로는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권동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7번 수사대. 능력은 사이즈는 되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왠지 모르게 선행마 중에서 백록비천만 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별로 보고 싶지가 않고 8번 대장대부입니다. 순수 마필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얘가 충마예요. 충마인데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이에요. 이 기복마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기복마 패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력과 취임력이 따로 노는 게 기복마 패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경주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주력의 상승을 해도 급상승. 이건 못한다고 그랬잖아. 왜? 따로 노니까. 예, 8번 대장대부가 그런 패턴인데 원체 이제 취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8번 대장대부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신천신비가 있고 백록비천이 있고 거가대로가 있고 8번 대장대부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얘가 인기만으로 팔리잖아요. 배당판에서. 겁나게 얘가 축으로 팔리면 얘를 잘라버리고 싶고 그렇다면 8번 4번 단통에 1 놓고 4, 8로 까고 싶고 얘가 인기가 별로 없고 8번 대장대부가 강축으로 팔린다고 그러면 8번 4번의 단통에 8 놓고 1번 6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요거는 당일날 현장에서 배당판이 팔리는 현상을 보시고 제주교차 4경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편성은 현장의 배당판의 상황을 봐서 조합을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갑니다. 제주경만 일단 끝내놨어. 아이고, 제주경만은 일단 끝내놨고, 이제 토요경마로 갑니다. 토요제 6경주, 성장마 2두가 포즈를 하고 있는데, 1번 스토미런이란 마필과, 자, 여기에 11번 인천 쓰나미라는 마필. 쓰나미. 이게 제가 아는 그 예상가 중에 쓰나미가 있는데, 신동준 위원. 쓰나미가 나오네. 인천 쓰나미. 얘는 평촌 쓰나미인데. 자, 어쨌든 뭐 쓰나미가 나오네요. 요 두 마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스토미런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말 추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추임력이 우수하다.
마체가 470kg대니까 이것도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스토미러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의 11번 인천 쓰나미입니다. 데뷔전 당시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행력이 부족한, 약간은 선행력 부족에 약간은 발주 고착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뭐야? 거리가 1200이야. 그러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아주 빠른 레이스냐? 안 빨라요. 왜?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10번 스페셜 스카이인데 얘가 못 버텨. 정말 뚝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러면 취입력은 어때? 무조건 우수. 우수야 얘는 취입력은. 그러니까 얘가 되는 말이지. 인천 쓰나미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쓰나미 역시도 500kg가 넘는 체구가 거의 겁나게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그나마도 가져갈 수 있는 놈이 7번 록 오브 썬더다. 록 오브 썬더. 얘가 그나마도 이 마필들은 요 두 마는 이제 데뷔전을 치른 성장마고, 이런 말들, 그 외 말들은 현군 기존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군 마필들 중에서 7번 록 오브 썬더가 그나마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갖고 있고, 패턴적으로도 선추인 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7번 록 오브 썬더. 자, 고로 1번, 11번 단통! 7 넣고 1번, 11번 받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경주가 토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하나 힌트로 가르쳐 줄게요. 성장마하고 또 기복마 패턴 이런 게 이제 짬뽕 편성이고, 그러니까 현군 상승세의 승군마 경주하고 승군마 편성하고 또 여기에 현군 기복마 편성이면 무조건 이쪽이 센 거야. 무조건 이쪽이 센 거야. 보여준 게 없는 놈이 더 센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 뭐가 있어 남은 게. 개털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힌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걸 잘 머릿속에 두시고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죠. 토요제 7경주입니다. 살아있는 방송, 뭔가 도움이 되는 방송, 인생의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강타의 UCC는 뭔가 도움이 된다. 배울 수가 있다. 아침에 조교가 어쩌습니다. 뭘 배울 거야? 만안경이 좋다는 걸 배울 거야? 뭘 배울 거야? 배울 게 없어. 이런 걸 배워야지. 1번 비익조입니다. 비익조. 이걸 어떻게 하지? 요 마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관건인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괜찮네요. 기본적인 사이즈도 되고, 지난번에 재검시 발걸음엔 하자가 없어. 그러면 이 편성에서 뛸 거야, 안 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일단 비익조의 공백 이전의 능력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익조는 재검시 발걸음은 문제가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건 입상마예요. 1번 비익조.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노릴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다들 안 될 것 같고, 4번 메리얼스타. 4번 메리얼스타. 메리얼스타. 얘는 되긴 돼. 능력은 입상이 돼. 능력은 입상이 되는데 이런 말들은 안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 뭐냐? 지난번에도 선행력을 끌어내자 취임력이 급하강을 했어. 그러면 선행력의 상승을 보이고서 취임력이 급하강했다. 이건 뭐야? 기복마 패턴이거든. 그럼 이런 경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유지밖에 못해. 이런 건 무슨 얘기야? 능력 정체야. 파워감이 안 돼 있으니까 능력 정체지. 그러니까 4번 메리얼스타는 많이 써줘봐야 받치기입니다. 5번 데드 세드윈. 얘는 왜 봐야 되느냐? 근강경주시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줘.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급상승도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얘는 센 놈이지. 어찌됐든 걸음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붙들고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말들은 센 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자는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6번 히트 앨런.
얘가 차라리 얘보단 나아. 얘가 더 나아. 왜 그러냐? 지난번 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추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재차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히트앤런은 이번엔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익조도 괜찮고 데드스웨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세 마리 외에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그랜드제이는 지난번에 걸음 끌어냈고요. 다 이제 이번엔 꼬꾸라질 가능성이 세 마리 싸움이네요. 그러면 5번, 6번 단통인데 얘가 좀 찝찝하지. 그러니까 1 넣고 5, 6은 사야지. 그러니까 그럼 아니면 5번, 1번 쪽으로 가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5는 여기서 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을요, 저는 현장에 가서 그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요제 8경주입니다. 이 8경주부터, 토요제 8경주부터, 10경주까지, 토요제 10경주까지가,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계속 승부처예요. 여기까지. 8부터 10까지. 스트레이트 승부처. 여기 계속 달려. 여기서 야, 어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승부를 하는데, 이번 8경주가, 토요제 8경주가, UCC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 왜 여기서 승부를 하느냐? 제가 무조건 갈 것 같은 놈을 한두를 갖고 갑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는 6번 억순이라든지 여기에 1기 1회 뭐 이런 마필들이 뻗팅기고 있는데 여기서 별로 인기를 모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놈이 하나가 승부가 제대로 걸린 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병마를 강하게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준메인 UCC 승부처는 중배당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제 8경주는 무조건 때리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갑니다. 토요제 9경주. 요 경주는 오늘 복병마의 반란이다. 여기는 복병마의 반란인데 이거는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그러면 준메인 승부처에서 먹고 구경주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먹는데 여기도 근간 바닥을 친 놈이 상태가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가겠다고 쌩 난리를 치는데 이놈이 과연 갈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뭐 힌트를 준다면 1번 대시보이 같은 건 되는 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구경주에서도 한번 중배당 먹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경주쯤에 가면은 이게 이제 토요제 10경주. 이게 이제 UCC의 메인 승부처거든. 그러면 이제 강타가 딱 이렇게 해야지. 자, 이 토요제 10경주. 이 편성 자체가 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제 11경주로 강타의 UCC의 메인 승부처다. TJK 트로피 특별경주, 토요제 10경주, 대상경주의 사나이, 강타가 한번 책임집니다. 여기는 축이 있어요. 강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와서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적중을 가는 거야. 왜? 먹은 거 지켜야지. 이제 지켜야지. 여기서 뭐 무리를 했으면 여기서 지켜야 된다. 토요제 10경주에서 완전히 5사마리로 강력하게 때리는 경주. 그냥 8, 9, 10 오늘 토요경마의 승부처다.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 필요 없어. 얘가 토요제 8, 9, 10세경주만 맞춰도 이기는 거야. 여기선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박아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11경주. 1번 야오필승. 웬만하면 와야지, 이 편성에서. 이 편성은 대가리 아니에요? 이 편성에서 와야지, 뭐. 이름만 딱 보고도 뭐, 얘노가 대가리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후차기 꼬랑지가 은근히 어려워. 꼬랑지가 은근히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봅니다. 야오필승은 그냥 축이다. 그냥 축마.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뛰는 말이야. 사실 성장마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한 번 소폭 조정 거치고 한 번 끌어내고 소폭 조정 이렇게 그런 건 이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마 단계의 경주력의 상승 패턴, 그 가장 안정적인 패턴이라는 얘기를 써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게 10전이 넘어가서 뭐 3세, 4세가 됐는데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센 말입니다. 센 말. 그러니까 능력마, 센 말. 그러니까 바로 이 야오필승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마야, 이 편성에서. 여기서 못 오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최보면이가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1번 야오필승은 대가리다. 숨도 쉬지 말고 대가리다! 가자!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후착이 문제인데 후착이 겁나게 어렵습니다. 다들 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죠. 고만고만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팔리는 마필들보다는 조금 덜 팔리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을 선호해보고 싶은데 볼드 윈즈 이게 뭐 사실상 오버 볼드 윈즈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늘 3강에 안에는 들어가는데 착순안에는 들어가는데 결정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 말은 실질적으로 볼드 윈즈는 이 코너를 돌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을 안 하고 눈에 복귀를 해도 잘 보이지 않지만 기수들이 타고 내려가면 굉장히 말머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말을 믿고서 최선의 경주력을 뽑아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5번 볼드 윈즈가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보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6번 레인지 캡. 웬 갑자기 6번 레인지 캡이야. 이게 되는 거야? 이 편성에서 이 6번 레인지 캡하고 10번 고항산하고 4번 스톤가드가 선행마거든요. 그럼 이들 간의 선행 경합이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선두권에서 그나마도 6번 레인지 캣은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일단 선행은 이놈이 갈 것 같아요. 저는 4번 스톤가드도 선행마인데 글쎄요 3군 시절의 선행력과 2군 시절의 선행력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번 레인지 캣이 일단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7번 구만석이란 마필인데 이 구만석이란 마필은 실제로 뭐냐면 잠재력을 읽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직 보여줄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7번 구만석 같은 마필들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니고 그 다음에 8번 내장산인데 이 내장산이란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배를 떼었는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센데 문제는 얘는 지난번이 맥시멈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팔리는데 얘는 안 보고 싶고 구만석은 그나마도 보고 싶어요. 왜? 아직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고 여기서 하나를 더 본다면 12번 하이웰입니다. 12번 하이웰. 그러면 일단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다고 그랬잖아. 선행마 다수. 그러면 경합이 일단 예상되는 경주잖아. 경합이 되면 뭐야? 출전마 중에 추임력이 가장 우수한 놈이 12번 하이웰이에요. 그러면 야오필승은 능력상 대가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앞선에서 누구 본다? 레인지 캡이 선행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본다고 그랬어. 그러면 선행과 추입은 극단적인 모습이지.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낄 수 있는 놈은 잠재력이 우수한 7번 구만석이야. 그러면 1번, 7번이 난통이고 여기서 1 놓고 6번, 12번이 받치고 가야 돼. 왜? 얘는 능력이 대가리고 얘는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그랬고 6번 레인지크는 선행이고 얘는 추입이야. 그러면 극단적인 모양새잖아. 그럼 얘네들은 받치고 7번 구만석은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도 되고 1번, 7번을 단통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쉬워?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정말 오래 예상가 하시면요 그렇게 그냥 대충 나옵니다.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 12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이 벙어리가 돼야 돼. 무조건 적중이야. 안녕하십니까? 적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중입니다. 말 필요 없어. 맞춰야 돼. 총알공주 뭐 나오고 뭐 캠핑 포인트 나오고 난리 버거진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은 딱 이 3주다. 3마리 갖고 승부한다. 3주로 무조건 적중을 하는 토요제 12경주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 적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링이 나신 분들 오시고요. 좀 따신 분들 일찍 사갖고 가실 분들 오십시오. 제 예상은 15분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 전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예상이 좀 길어요. 승부처는 좀 길어. 근데 일반 경주는 짧게 하거든요. 승부처는 왜 길어요? 밥 먹고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15분 전부터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자, 토요일 12경주까지 마무리했는데요. 토요경마 약간 깔딱깔딱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의 키를 모아서 토요경마 멋진 대성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